초보자들은 물론이고 매출이 수천만 원 이상 나오는 대표님들이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것보다는 쿠팡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매출을 내는 것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왜 추천드리지 않냐면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곳에 있는데요. 상위 노출이 중요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위 노출을 하기 쉬운, 소위 말해 황금 키워드라고 불리는 그런 상품들은 이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키워드만 잘 찾고 소싱만 잘해도 수백 혹은 수천만 원까지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소싱뿐만 아니라 기획, 로직,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능력을 고루 갖춰야 매출을 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상품들의 1페이지, 2페이지에는 우리보다 경험 많고 잘 파는 판매자들이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이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 내에서 판매자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네이버 내부보다는 인스타, 유튜브, 틱톡 같은 외부에서 유입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소싱부터 상세 페이지 기획, 제작, 판매 활동, 심지어 외부 마케팅까지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 로직이라든지 기획, 상세 페이지 등만으로도 잘 파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일 뿐이고요. 단순히 투자해야 하는 시간 대비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쿠팡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쿠팡의 쇼핑 앱은 국내 쇼핑 앱에서 1등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어떤 쇼핑 앱보다 검색과 구매가 쉬우면서 자체적으로 푸시 알림이나 마케팅 등을 통해 상품을 계속 노출시켜줍니다. 외부 마케팅을 한다면 좋겠지만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높은 매출을 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만 봐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도 네이버나 외부 마케팅 없이 쿠팡만으로 억대 매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쿠팡에서의 상품이 노출되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가장 앞에는 광고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상위 판매자들이 나옵니다. 또 잘 보면 1페이지에 잘 파는 상위 판매자들 사이에 뜬금없이 리뷰가 한 개도 없는 신규 상품들 또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팡 상품은 롤링 시스템으로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들도 1페이지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역시 제 유튜브나 블로그, 전자책만 봐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고요. 쿠팡 광고도 매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을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에도 광고가 있다고요? 물론 네이버도 광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쿠팡보다 판매자가 많고 상품도 많은 만큼 광고의 절대적인 비용이 높은 편이라서 광고의 효율 자체가 쿠팡이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로켓그로스의 경우 이런 판매자 로켓 배지가 붙으면서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이 생기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지 뭐 라는 마음으로 구매 전환 또한 쉽게 일어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반품을 할 때 배송비나 반품비까지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나 상품평을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쇼핑몰 기준 구매 전환율이 2~3% 되는 반면 쿠팡은 매우 높은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구매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보니 쉽게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기본 정보만 들어가 있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보다 훨씬 높은 구매 전환이 일어납니다. 또 로켓그로스 단계까지 넘어오게 된다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인 노트북 하나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내 상품을 포장해주고 대신 보관하고 배송해주는 3PL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업의 대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디지털 노마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저를 돌아보면 직원 한 명으로 몇 억의 매출을 자동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 스토어 당연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정산도 엄청 빨리 되고요. 특히 신규 사업자들은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쿠팡보다 수수료도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만약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위 노출을 했다라고 하면 3대를 물려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판매되기도 하고 잘 세팅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꾸준히 내면서 자금 수단까지 쉬운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편한 만큼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쿠팡이 더 쉽고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비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쿠팡이 훨씬 더 빠르게 매출 상승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뿐만 아니라 이미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매출을 하는 분들 또한 플랫폼 확장을 고려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제게 이런 고민을 말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쿠팡에서 매출을 더 올리고 그때 플랫폼 확장이나 자사몰 등을 고려해보라 라는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강의를 오시는 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로 이미 억대 매출을 하는 프리미엄 스토어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가 쿠팡을 하니까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쉬운 편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계속 확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주위에서 동대문에서 옷을 떼와서 포장하고 CS하고 배송하고 마케팅까지 하고 직원 4, 5명을 써가면서 월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 수강생 중에 동대문에서 똑같이 옷을 떼오는데요, 쿠팡 창고에 보내놓고 로켓그로스로 혼자서 1억 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더더욱 쿠팡에 매진하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자본을 확보하고 플랫폼 확장이나 자사몰을 운영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확신이 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쿠팡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억대 매출이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사업에 경험이 많이 없는 완전 초보자 수준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쿠팡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몇 천만 원 이상 매출을 내는 분들은 더더욱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에서 상품 기획, 상세 페이지 기획 제작하고 촬영하고 SNS, 커뮤니티 마케팅 이런 거 할 시간에 쿠팡 하나만 더 투자하고 집중하세요. 어차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거라면 네이버보다는 당연히 효율이 좋은 쿠팡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한 플랫폼들인데요, 초보자와 중급자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건 난이도는 쿠팡이 훨씬 쉽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쿠팡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한번 넘어가 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